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17일 지금이 5시 오후 5시 반이 좀 넘었습니다. 이 미분계수에서 설명을 쭉 들었었습니다. 미분계수에 대해서 그걸 들었는데 미분계수가 아직 끝나지 미분계수가 아니고요. 여러분 미분계수가 아니고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이과 과정 중간까지 그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CND 수학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뭐 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소금물 농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Xg 소금물을 퍼낸 다음에 다시 Xg 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됐든 이게 여러분 플러스 X 퍼냈으니까 마이너스 X 다시 플러스 X가 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5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식을 전개하면 2차 식이 납니다.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 그래서 이 문제는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실력이 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쉬운 문제만 단순하게 풀었다고 해서 절대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CND 수학에서는요, 이런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 글자 그대로 뭐 그림을 그려서 글자 그대로 식 세우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중학교 3학년 문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원가 정가 문제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가에 X하를 정가에서 X하를 할인했다가 다시 XR을 너무 잘 팔리니까 XR을 올렸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똑같은 2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 정가에 대한 2차 방정식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원가 정가 문제를 이제 여기 공식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문제 여러분 이 문제를 적어도 3분 이내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3분 이내에 시작을 해서 3분 이내에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글자대로 식 세우고 글자대로 풀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고등학교 1학년과 알코올 농도 문제입니다. 이게 정석책에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금물 농도 문제가 상당히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서울교통공사 문제가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는 풀어야 여러분들이 소금물 농도 문제 제대로 공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여러분 중학교 1, 2학년 때 시험 문제 몇 개 풀어놓은 게 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취직을 좋은데 하시려면 적어도 이 정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까? 글자 그대로 순서대로 식 세우는 게 여러분들이 식 세우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자 여러 가지로 제가 어제는 뭐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제가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뭐 30분 정도 공개를 했다가 다시 비공개를 했다 오늘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직업이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구성을 하려면은 저도 어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도 이걸 올릴 수 있는 건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구독이나 좋아요 이런 걸 눌러달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저도 아무런 대가가 없으면은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뭐 구독도 없다면은 누구나 이거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공부를 정말로 해보고 싶은 그 소수 인원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보게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미 이거 안 해도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 인원,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 소수 인원만
보시는 걸 원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또 시작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합니다. 진도가 나가는데,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 자, 이제 또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이제 정비례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y는 이게 EX 그래프라고 어제 얘기했죠. 예. EX 그래프입니다. 예, X축, Y축. 자, 그래서 이걸 그리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항상 기울기만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기울기. 예, 기울기만 따진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예, 중1이고 이거는요. 예,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에 보면은 이제 이게 X축, Y축 해가지고 축방향으로 이제 일참수가 되죠. 그래서 정비례라는 거는 1학년 때만 쓴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의 y는 2x, 일단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항상 그래프는 기본형에서 옮겨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일참수를 이동으로 절대 안 가르칩니다. 네, 이동으로 안 가르치는데 저는 이동으로 가르칩니다. CND에서는. 자,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CND에서는 어떤 교과서의 틀이나 이런 형식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오직 이 수학을 학습 결손을 단시간에 100시간짜리를 10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나 그런 내용들에 충실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자, 이게 기울기가 이제 y는 2x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서 y축으로 3만큼 이동을 시킵니다. 네. 자, 이렇게 저는 그래프는 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예,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교과서에는 이동을 설명이 없다고 그랬죠. 이 그래프를 그려서 다시 이동하는 게 2학년 일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기울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 결국에는 기울기를 구하는 활용 문제가 거의 90%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와 절편 문제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입니다. 절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기울기. 이어서 중학교 3학년에는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은 이제 y는 x제곱 플러스 4x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형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서 기본형이죠. x제곱을 그려서 는 0이니까 x축으로 플러스 2 이동해서 다시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동입니다. 그래프는 여러분. 예. 정비례에서 출발해서 1참수, 2참수에도 전부 이게 중학교 3학년 2참수인데 예, 전부 이 그래프는 무조건 이 없이 이동입니다. 이동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울기를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 미분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미분하면은 y 프라임은 2x 플러스 4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DNA 성분식이나 요술상자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이게 1차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잘게 쪼갠 거고 이건 우리가 함수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런 요술상자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x값 대신에 우리가 여러분 여기 xy죠. 2를 넣으니까 여기 2를 퐁당 넣으니까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여기로 5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5가 되죠. 예. 그러니까 x 대 y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요술상자입니다. 요술상자. 예. 자, 이거를 저는 DNA 성분식이라고 그랬습니다. DNA 성분식. 예. 자, 그래서 이거는 y 프라임 x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거 보세요. x가 좌표가 2일 때 y 좌표값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 지금 점점 좀 줄입니다. 이 내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x가 2일 때 여러분 여기가 x가 2일 때 좌표값이 5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점 찍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데 y 프라임이 돼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 상자가 이제 이 상자가 이 안에 2x
프라임 플러스 4. 이 프라임이 됐습니다. 이 상자 프라임. 이 상자에 점 찍었습니다. 프라임입니다. 아까는 점이 안 찍었어. 여기에 2를 넣게 되면은 1을 대입하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1 대입하면 얼마? 6이 나오죠.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합니다. 1참수에서는 x가 만약 2차든 몇 참 상관없이 1일 때는 5에 점을 찍지만은요. x가 2일 때 이거는 기울기가 6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분이라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x가 2일 때 기울기 6을 어떻게 그리냐? x가 2를 갈 때 6건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이런 경사도가 이게 기울기죠. 예. 이런 경사도 여러분. x가 여기 얼마일 때 2일 때 여러분 이런 경사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사도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봉착이 돼요. 그러면 이걸 여기에 그릴 건가 여기에 그릴 건가 이거 어디에 기울일까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x좌표와 만난 점, 뭐 극소극소 최소 이런 문제가 다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x가 1일 때 기울기 값이 6이라는 거. 여러분 여기는 점으로 이렇게 1,5를 점으로 찍었지만은 반드시 고등학생 여러분은 1일 때 기울기를 이렇게 그리세요. 아무데나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그래도.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성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x 대신에 여러분 보시면은 x 대신에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y도 0이죠. 그래서 이때 여기를 통과합니다. 여기를 지납니다. 어떤 곡선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좌표값이지만은 이건 x가 1일 때 6 기울기 값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미분을 답니다. 전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순간배열, 평균배열, 극한값, 미분계수, 미분한다. 전부 다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x가 1일 때 y좌표값이지만 이게 x가 1일 때 기울기가 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DNA 성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자, 여기까지만 오늘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래서 모든 문제는 기울기를 따지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기울기.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제까지 그 주로 핵심적인 내용은 다 설명이 다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다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새로운 오늘부터 새로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게 기울기는 기울기만 따지는데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함수 이게 지금 함수 그래프죠. 함수와 방정식이 어떤 관계인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함수와 방정식은 같은 말입니다. 함수와 방정식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똑같냐 도대체 이거는 뭐냐? 함수가 뭐일 때 y가 0일 때 여러분 y가 0일 때 함수를 따지면 다 방정식입니다. 아시겠죠? y가 0일 때 따지면 다 방정식입니다. 이거는요 y가 0은 보세요. 이 그래프는요 여기서 보면 0은 2x죠. 그래서 x는 얼마입니까? x는 여기에서 x는 0입니다. 이건 뭐를 나타냈죠? 방정식을 는 0으로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어디에서 x는 0이라는 건데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서 x는 0이 방정식의 풀입니다. 방정식 풀이. 방정식 풀인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걸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으로 x는 0이라는 거를 답이. 이 그림을 보고요 여러분 그림만 그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50점밖에 안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 방정식 x는 답이 0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y가 0일 때 x가 0이니까 이 방정식으로 y를 0으로 넣으면 함수가 방정식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때 방정식 푸는 게 0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 방정식 풀으면 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x가 0일 때 얼마입니까 여러분? 3이죠 여러분. 3. y 값에서 지금은 이제 미분은 여기 x, y 값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 할 때는 y 값을 따지지 않죠. x 값만 따집니다. y가 0입니다. y가 0일 때 x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0은 2x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넘기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여기 x축과 만나는 거 여기 x축과 만나는 이게 답입니다. 답. 여러분 이게 x축과 만나는 이
직선이 방정식 답이 이거 0으로 놓으면은 답이 마이너스 1.5가 납니다. 이거 분수로 고치니까 마이너스 1.5예요. x는 마이너스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y는 x제곱 플러스 4x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 y는 0으로 놓으면 무조건 방정식, 함수가 방정식으로 만나는 변은 0 맞죠? 여러분 방정식 맞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또 하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방정식을 풀려면 2차식을 어떻게 됩니까? x로 묶고 x 플러스 4로 해서 여러분 이거 너무 잘하죠. x는 0 또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죠. 여러분 이거 푸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이 그래프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x가 0일 때 방정식 값이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4, 1, 2, 3, 4 이 값이 두 개나 x 방정식 뿌리니까 답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지난다는 거예요. 이게 y가 0이지 않습니까? y 0, 1, 2, 3, 4, 5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수분해를 왜 배웁니까? 인수분해 왜 배웁니까? 저가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목적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왜 배웁니까?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 배우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함수가 영입이 되면 방정식이 되고 함수와 방정식이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1차 함수, 2차 함수, 몇 차 함수든 간에 0으로 놓으면은 이제 함수가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 그림은 x가 이거는 0이 x가 지금 x가 여기가 지금 그림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0이면은 x가 그래프에서 0이면 이렇게 지나야 되죠.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여기 0, 그다음 마이너스 4. 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을 해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이쪽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뭐까지 되냐? 방정식의 근의 개수까지도 다 공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한번요. 여기 이 부분은 제가 줄입니다. y를 0으로 했을 때 함수 이거를 뭐라고 하냐? 방정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내용이 많이 줄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정리하면은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내용이죠. 이 함수가 만약에 y는 x제곱 플러스 4x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했을 때 이걸 y 프라임을 하게 되면은 2x 플러스 4가 되죠. 예.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요술 상자라고 그랬습니다. 요술 상자 안에 들어가는 식이에요. 이거는 이게 저런 거 다른 말로 이거는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은 마이너스 4로 이동되죠. 이게 마이너스 4일 때 여기죠. 마이너스 x 제곱을 그래프를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거 완전집을 고치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나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을 이동하고 여기서 한번 그려주고 다시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추정되는 건데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예,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걸 요술 상자로 안 하고 그냥 이 안에 미분을 했으니 해서 이렇게 되니까 아주 잘 그냥 성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기울기. 뭐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x 값만 여기다 x만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대응표에서 x, y 프라임 이거 우리가 y는 fx니까 f 프라임 x나 똑같습니다. 이게 x가 1 대입하면 6이 이게 기울기입니다, 여러분. 기울기. 이거 기울기예요, 기울기. 이거 그리는 거 여러분 빨리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체중이 이 좌표 찍는 거는 1일 때 1, 2, 3, 4, 5, 6 이거 참 잘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합니다. 왜냐 다 아는 내용이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걸 그리고 여러분 이걸 연습하세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너무 아는 거는 필요해요. x가 1일 때 기울기 6을 그려야 됩니다. 6을 어떻게 그리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x가 1일 때 6칸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이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x가 기울기가 이때가 이렇게 기울기가 6이 됩니다. 6이. 아시겠죠? 1일 때 기울기. 여기 1일 때 기울기 6이 되죠. 예. 그 다음 2일 때는 얼마입니까? 여기 2 대입하면은, 여기 2 대입하면은, 16에서 12가 되죠. 기울기가 더 세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일 때는 기울기가 더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이때는, 2일 때는 기울기가 더 이렇게 세지죠. 자,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 위치를 정확히 못 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3참수를 미분해서 여러분, 예,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이 점에, 만약에 우리가 y는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다. 그러면은 x가 0일 때 4가 되죠. 1, 2, 3, 4. 이 점은 무조건 지납니다. 그러면서 이거 y 프라임 3x 제곱 플러스 2. 이게 이제 안 나눠지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울기가 0일 때 항상 0이라는 거는요, 기울기 0이라는 거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기울기가 0이 되면 여기에서 최고 올라갔든지 아니면 최고 내려갔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 0일 때를 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여기에서 좌표 찍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이때 기울기 6을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은 미분의 한층 더 여러분 접근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방정식과 또 근과 여러분 그림 그리는 것까지 한꺼번에 다 설명하려니까 너무 이게 복잡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꼭 이렇게 기울기 그린다는 거, 이런 개념을 아시면은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 쉬워집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진도에서는 여러분 이제 함수에 이제 미분해서 최대치수를 극대값과 하는 내용을 문제풀이를 한번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이 요술상자, 이거 DNA 성분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기울기다, 좌표값이 아니다, x가 1일 때 6을 그린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연습을 그냥 이렇게라도 하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왜 이렇게 되고 이걸 x를 왜 구하는 그 이유를,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모든 내용들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까지 해서 이 미분 계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동영상부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또 제가 그 얘기도 했죠. 문제 푸는 이런 문제를 유추해 나가는, 그런 풀어가는 부분을 변형을 하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하셔야 공부가 다 된 겁니다. 내용만 안다고 해서 문제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CND 수학이었고요. 저는 장대환이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